안녕하세요. 흥미롭고 재미있는 짧은 영어 뉴스를 읽으며 다양하게 영어를 익히는 짧은 뉴스로 영어 뽀개기 Fun Reading 23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뉴스가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캐나다 이민 가기 쉬워진다. 혹시라도 캐나다에 이민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좀 흥미를 끌 만한 그런 뉴스인데요. 캐나다가 옛날에 비해서 이민 가기 훨씬 쉬워졌습니다. 왜 그런가? 뉴스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KFC라고 아시죠? 그 치킨 먹는 그 레스토랑. 근데 KFC가 뷔페식 레스토랑, 뷔페식 레스토랑을 최초로 개장했다는 내용. 이것도 한번 뉴스를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영어 표현들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여러 가지 영어 표현들이 물론 많이 나오지만은 어디 열광하다 그런 말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또 누구누구에게 뒤지다, 이것도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가 목표를 이루다, 목표를 달성하다, 그런 말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말들이 영어 신문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처음 뉴스를 좀 살펴볼까요? 캐나다 국기가 나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국기가 나와 있는데 바로 캐나다 이민과 관계된 뉴스입니다. 헤드라인을 먼저 들어보실까요? Canada sets new immigration record with 430K newcomers in 2022. 자, 캐나다 정부를 가리킵니다. sets new immigration record.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 나와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은요, set record란 표현이에요. 자, record는 기록 그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록을 세우다 그런 말 할 때는 바로 set record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가 기록을 세웠는데 어떤 기록이냐면은 new immigration record를 세웠대요. 자, immigration은 이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민의 기록을 세웠다. 즉, 이민 신기록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웠냐면 구체적으로 with e와 함께 세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세웠을까요? 이렇게 세웠답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주냐면은 바로 K라는 알파벳이 붙어 있는데요. 실제로 실생활에 참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어떻게 읽어줄까요? 그냥 430K라고 읽어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430K 이렇게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430K 아니면 430K 둘 다 가능해요. 바로 K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그런 말 쓰죠. 킬로그램. 킬로라는 단어가 뭡니까? 천이잖아요. 천. 마찬가지로 영어 숫자에 K가 붙으면은요, 천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430K는 430,000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43만 명이 되겠죠. 43만. 그래서 이 K가 들어가면 무조건 1000, 즉 동그라미 3개가 더 붙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스 같은데 흔히 빈번하게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캐나다가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이민 기록을 수립했는데 뭐와 함께? 43만 명의 뉴커머들과 함께, 즉 2022년도에 43만 명의 뉴커머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 다시 말해서 신규 이민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 한 해에 43만 명의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이민 기록을 수립했다, 그 뜻이 되겠네요. 자, 캐나다가 이민이 쉬워진 이유가 바로 뭐냐면 딴 거 아닙니다.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캐나다 왔을 때만 해도 1년에 이 받아들이는 이민자의 수가 한 25만 명 정도였었어요. 불과 한 10여 년 전쯤인데 지금은 어때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그만큼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얘기는 이민 오기가 쉬워졌다는 얘기죠. 최근에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이민을 상당히 안 받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캐나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캐나다는 워낙 땅이 넓고 자원도 넓고 참 방대한 국토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할 사람이 되게 부족합니다. 항상 인력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상 그 일자리를 누가 메워야겠어요? 이민자들이 많이 메우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일 거라는 그런 뉴스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겠네요. 밑에 있는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mmigration minister said in a news release Tuesday that the federal government has reached its goal of welcoming 431,645 new permanent residents in 2022. 이미그레이션 미니스터니까 미니스터는 장관이죠. 그러니까 이민부 장관입니다. 캐나다는 이민부란 게 따로 있어요. 하도 이민자가 많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민부 장관이 말하기를 어디에서 말했을까요? In a news release에서 화요일 날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뉴스 릴리즈란 말은 쉽게 말해서 그냥 보도자료예요. 왜 정부 같은 데서 보도자료를 돌리죠, 기자들에게. 그게 뉴스 릴리즈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에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that year를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뭡니까? The federal government가 has reached its goal 했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한 건데요. federal government, 무지 중요한 단어죠. 자, federal은 어떤 뜻이냐면 연방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연방 정부가 따로 있고 밑에 주정부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은 정부가 하나밖에 없지만은 미국이나 캐나다는 주가 별도의 자치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연방정부는 그 전국을 총괄하는 정부입니다. 자, 그러면 연방정부 말고 그 밑에 있는 주정부들,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은요, 이 provincial government라 그래요. government가 들어가죠. 그래서 federal government가 되면은 연방정부, 그다음에 provincial government는 주정부가 됩니다. 자, 캐나다는 이 province가 몇 개가 있냐면 10개가 있어요. 캐나다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BC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알버타, 그리고 캐나다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사는 온타리오주에 이르기까지 10개의 프로빈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provincial government가 몇 개가 있겠어요? 10개가 있겠죠. 주정부가. 그렇죠? 그리고 연방정부 하나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주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province라고 하지 않고 state라 그러죠. 미국은. 그래서 United States of America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는 state라 그럽니다. 자, 미국의 그럼 주정부는 몇 개가 있을까요? 50개가 있죠. 자, 미국은 총 50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포함해서 50개 주기 때문에 미국도 주정부는 50개가 있고 역시 미국도 연방정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을 총괄하는 정부가 되겠죠. 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정부가 3개의 레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장 큰 게 연방정부, 그 밑이 주정부고요. 맨 마지막이 뭐냐면 시정부예요. 쉽게 말해서 시청입니다. 시청. 그래서 시를 뭐라고 하냐면 municipal이라고 해줘요. 그래서 municipal government가 되면은 그러니까 시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 레벨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그러니까 캐나다 연방정부가 has reached its goal. 자, reach는 도달하는 거죠. goal은 뭐예요?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reach a goal하면은 바로 목표를 이루다라는 또 중요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방정부가 목표에 도달했대요. 어떤 목표를? 어브이아의 목표입니다. 웰컴을 환영하는 거잖아요. 그 환영하는 목표. 누구 환영했냐면은 431,645. 자,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세 단위로 끊으시면 됩니다. 430을 읽으신 다음에 여기에 1000만 붙이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431,000 읽으시고 역시 645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3만 1,645명의 새로운 permanent resident들을 환영하는 그 목표를 달성했다. 언제? 2022년도에 그 뜻이네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총 43만 1,645명의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단어 또 나와 있죠. 바로 permanent residence라는 단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permanent란 말이 영구적인 그 뜻이죠. 자, resident는 거주자예요. 그러니까 permanent resident 하면 영주권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 쉽게 말씀드려서 이민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민자, 이걸 줄여서 그냥 PR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PR. 그래서 permanent resident들을 영주권자가 43만 명을 넘게 받아들였다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영주권자는요, 그래서 그 영주권을 받았다고 해서 국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사시는 분이 캐나다 영주권을 받아도 국적은 여전히 한국이에요. 다만 캐나다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주권을 받고 몇 년 산 뒤에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할 수가 있죠. 그 시민권을 받게 되면 그때 이제 국적이 캐나다로 바뀌는 겁니다. 예, 참고로 영주권과 시민권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예, 어쨌든 이렇게 이민과 관계된 흥미로운 내용이죠. 혹시 뭐 캐나다 이민 같은 게 뭐 궁금하신 분 있으면은 혹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뭐 답변도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Canada sets new immigration record with 430K newcomers in 2022. Immigration minister said in a news release Tuesday that the federal government has reached its goal of welcoming 431,645 new permanent residents in 2022. 그 다음 뉴스입니다. 아주 맛있는, 그죠? 뭐 치킨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들이 많이 있는데, 일본어로 쓰여있네, 그죠? 바로 일본에 있는 어떤 레스토랑에 관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헤드라인부터 먼저 들어보실까요? KFC has finally opened their first permanent all-you-can-eat buffet.
자, KFC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밀리 레스토랑 그죠? 주로 치킨을 주로 파는 레스토랑인데 갑자기 또 치킨이 좀 땡기네요. 그죠? 자, KFC가 has opened니까 열었대요. 근데 finally니까 마침내 개장했답니다. 뭘 개장했냐면 their 그들의 KFC의 first 첫 번째 아까 permanent 나왔었네요. 무슨 뜻이었다고요? 영구적인 그죠? 아까 permanent resident 설명드렸습니다. 영구적인 all you can eat buffet를 갖다가 드디어 개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all you can eat은 이거 역시 북미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죠. 말 그대로 all 모든 거 you can eat 네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마음껏 먹는 겁니다. 뭐 뷔페 식당이 대부분 다 그렇죠. 가서 뭐 조금만 먹는 게 없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것을 바로 all you can eat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구적인 그 all you can eat 지금 발음이요 뷔페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buffet 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버페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최초의 뷔페 레스토랑을 마침내 개장했다 그 뜻이네요. 보통 KFC나 뭐 맥도날드 같은 데는 그렇지 않죠. 뷔페가 아니잖아요. 돈 주고 하나씩 사 먹어야 되는데 일정한 돈을 내면은 거기 있는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매장을 KFC가 최초로 오픈했다는 얘기입니다. 좀 흥미롭네요. 그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밑에 있는 또 세부적인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 KFC has just opened it, and people are raving about it. 자, KFC가 has just opened it. 바로 그것을 위에 나와 있는 그런 all you can eat buffet를 just는 막 했다는 얘기입니다. 막 열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raving about 하고 있답니다. 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raving about 하고 있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 rave about을 꼭 기억해 두세요.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뭐 무슨 평론가들 같은 영화 같은 거 나왔을 때 그때 쓰기도 하고 아주 많이 저도 수없이 많이 본 표현입니다. 뭐뭐에 열광하다, 아주 열렬하게 좋아하다, 뭐 환호를 보내다 그게 바로 rave about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화가 막 개봉됐을 때 평론가들이 raving about 하면은 그 영화를 아주 격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화 정말 잘 만들었어. 그게 rave about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은 그걸 열었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거에서 막 열광하고 있대요.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KFC가 만든 최초의 all you can eat 뷔페를 갖다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 It has been exploring the idea at selected locations around the world. 자, 여기서 it은 바로 KFC를 가리킵니다. 자, have been ing는 뭐예요? 해오고 있는 중이다 그 뜻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KFC가 explore는 탐험하다, 알아보다는 뜻이잖아요. 탐험해오고 있는 중이었대,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The idea, 그 아이디어는 그럼 뭘 가리킬까요? 영구적인 all you can eat 뷔페를 여는 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미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selected locations around the world입니다. 자, selected란 말은 어떤 뜻이에요? selected는 선정된, 그러니까 모든 매장이 아니라 특별히 선정된 일부 로케이션이 바로 매장이 되겠죠. 지점들, 일부 선정된 지점들에서 이걸 시험적으로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근데 around the world, 그러니까 전 세계, 뭐 KFC 매장이 뭐 수도 없이 전 세계 많죠. 한국에도 많잖아요, 그죠? 거기서 일부 매장을 골라서 한번 all you can eat 뷔페를 한번 영구적으로 운영해 볼까?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explore 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드디어 첫 매장이 생겼습니다. 어디예요? 예,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Tokyo happens to be the first city to receive a permanent KFC buffet. 바로 도쿄가, 일본에는 도쿄가 happen to도 진짜 중요한 표현이죠. happen to가 들어가면은요, 우연히 뭐뭐하다 혹은 뭐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되다 그 뜻이에요. 약간 그런 뜻이 바로 happen to입니다. 그래서 happen to가 들어가면 그냥 우연히 어떻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쿄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first city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도시? To receive, 그 받게 되는. 뭘 받습니까? permanent, 영구적인 KFC 뷔페를 갖다가 받게 되는 첫 번째 도시가 어떻게 되었다. 되고 말았다. 우연히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쿄의 요 매장입니다. 사진에는 여기에 바로 뷔페식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메뉴를 맘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돈만 좀 내면은 그 매장이 도쿄에 처음으로 오픈하게 됐습니다. 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뒤에 나오고요. 일단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KFC has finally opened their first permanent all-you-can-eat buffet. KFC has just opened it, and people are raving about it. It has been exploring the idea at selected locations around the world. Tokyo happens to be the first city to receive a permanent KFC buffet. 자, 지금 설명드리는 문장들은 여러분이 한번 안 보고
문장을 거꾸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참 좋은 연습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 같은 한번 거꾸로 만들어 보신 다음에 이 내용과 대조해 보시면은 아주 라이팅에도 도움이 되고 스피킹에도 도움이 돼요. 자, 그 뒤에 내용을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나와 있고요. 이게 바로 그 뷔페식 일본에 있는 도쿄에 있는 매장입니다. 바로 KFC 레스토랑이라고 써 있죠. 여기. 자, 그다음 문장. The buffet costs $19 to gain access for 80 minutes during lunch hour. 자, 그 뷔페가 코스트가 들어가면 얼마의 비용이 든다는 뜻이잖아요. 그 뷔페가 얼마가 든답니까? $19의 비용이 든대요. to 뭐 하기 위해서? 자, gain access는 접근이죠. 접근을 얻기 위해서. 즉 한마디로 뭐 이용하기 위해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용하기 위해서 이는 $19의 비용이 필요하대요. 근데 얼마큼 이용하냐면은 for 기간입니다. 얼마나 동안입니다. 80 minutes. 80분 동안, 즉 1시간 20분이네요. 그러니까 1시간 20분 동안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19의 비용이 필요하답니다. during 무슨 기간 동안에 구체적으로 lunch hour 점심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19불을 내고 들어가면 80분 동안 이제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네요. 뭐 몇 시간 동안 앉아 그건 허용이 안 되고 점심시간 동안에는 80분 동안 앉아서 뭐 80분이면 충분하겠죠. 식사하는 거니까 $19면 된답니다. 19불이면 생각보다 비싸지 않네요. 그죠? 한 2만 얼마인데 뭐 KFC 같은 요즘에 가시면은요, 뭐 기본적인 뭐 메뉴 하나 먹어도 10몇 불 합니다. 한 10불 정도 하는데 뭐 조금 더 내고 뭐 버페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문장. KFC is the second largest restaurant chain in the world with over 22,000 locations. 자, KFC가 the second largest. 만약에 second가 빠지면 가장 큰 그 뜻이죠. 최상급입니다. 가장 큰 레스토랑 체인점이래요. in the world 세계에서. 그런데 second가 들어갔으니까 두 번째로 가장 큰 레스토랑 체인이랍니다. 이 전 세계에서. 근데 with 뭐와 함께 숫자 앞에 over가면 많이 나왔었죠. 얼마가 넘는. 그러니까 22,000개가 넘는 지점을 갖고 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레스토랑 체인점이래요. 그럼 첫 번째는 어딜까요? 짐작이 가세요? 가장 큰 레스토랑? 바로 그렇죠. 그 다음 문장이 나옵니다. They are currently only beat by McDonald's that has over a whopping 37,000 restaurants. 자, they는 바로 KFC예요. They are 현재 KFC들은 currently 현재 only 오직 beat by 한답니다. 자, beat는 때리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이기다, 물리치다는 뜻이 있어가지고요. be beat by 하면은 이것은 뭐뭐에 뒤지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beaten인데 그냥 beat으로도 많이 써줍니다. 그러니까 오직 맥도날드에 의해서만 뒤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맥도날드가 가장 큰 곳이고 두 번째가 KFC라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that은 바로 맥도날드를 꾸며주는 거죠. 맥도날드는 has 갖고 있는데 over 이게 넘는. 자, whopping은 제가 계속 강조드린 내용입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 또 나왔죠? whopping 되면은 무려, 자그마치, 어떤 크다는 것을 강조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37,000개 레스토랑이 넘는 그런 지점을 갖고 있는 맥도날드에 의해서만 뒤질 뿐이다. 그러니까 KFC는 22,000개, 전 세계에서 맥도날드는 훨씬 많네요. 압도적이네요. 37,000개가 넘는.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레스토랑 체인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buffet features over 50 menu items versus the average KFC that sells only about 15. 자, The Buffet. 이 버페 아까 말씀드린 그 도쿄에 문을 연 뷔페식 레스토랑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feature라는 또 무지무지한 단어가 나와요. feature도 꼭 기억해 두세요. feature는요, 명사 쓸 땐 특징 혹은 왜 사양 그 뜻이 있습니다. 자동차나 어떤 휴대전화 같은 거 할 때 사양 같은 거 얘기하죠. 이게 뭐 액정이 몇 인치고 뭐 몇 기가고 램이 얼마고 막 그런 걸 feature라고 표현해줘요. 그리고 이게 사양이나 특징이라는 뜻이 있고 동사로 쓰일 때는요, 특징으로 하다는 뜻입니다. 뭐뭐서 특징으로 하다. 이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 뷔페는 특징으로 한다는 겁니다. 오버가 또 나왔네요. 숫자가 나왔으니까 50개가 넘는 메뉴 아이템들을 특징으로 한대요. 즉, 이 뷔페 식당 가면은 메뉴가 아이템은 뭐 항목 그 뜻이니까 메뉴가 50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versus라는 말도 역시 중요한 표현이죠. 뭐뭐에 비해서. 그래서 두 개를 대조할 때 써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뭐와 대조적으로. 뭐와 대조적으로? The average는 그냥 평균적인 KFC와 대조해 볼 때 50개가 넘는 메뉴를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적인 KFC는 어떻습니까? That sells. 그 평균적인 KFC는 파는데 오직 15개 정도의 메뉴 아이템만 판다는 거죠.
KFC가 한 15개밖에 안 되는데 이 뷔페는 50개가 넘는 데입니다. 한마디로 먹을 게 많다는 거네요. 그죠? 이게 아주 도쿄에 문이 열고 아마 아직은 뭐 캐나다에서 제가 못 봤고요. 아마 한국에도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한국에도 아마 분명히 오픈을 하겠죠. 예, 그때도 한번 가서 한번 저도 한번 캐나다에 오픈하면 한번 맛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떤 곳인가? 예. 자, 오늘 이렇게 흥미로운 재밌는 뉴스들 많이 봤는데요.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e buffet costs $19 to gain access for 80 minutes during lunch hour. KFC is the second largest restaurant chain in the world with over 22,000 locations. They are currently only beat by McDonald's that has over a whopping 37,000 restaurants. The buffet features over 50 menu items versus the average KFC that sells only about 15. 예, 그때 계속 말씀드리죠. 맥도날드가 아니라 맥도날드라는 거, 이 나의 강세가 들어가고요. 반드시 S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식당 할 때는요. 맥도날드가 아니라 맥도날드예요. 꼭 이 S를 붙여줘야만 우리가 말하는 햄버거 레스토랑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우리 다음 주에 또 흥미로운 내용, 뉴스를 갖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